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김성민입니다. 지난주 강남 아파트에 살던 70세 어르신이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두 자녀 대학까지 보냈던 분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료비 때문입니다. 부인의 암 치료비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은퇴 후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주할 노후 현실을 솔직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의료비입니다. 65세가 되면 평균 의료비가 월 35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어떨까요? 월 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4만 원입니다. 40년 성실히 보험료 낸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6만 원, 장기요양보험료 2만 원, 소득세 1만 원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 75세 이후 의료비 8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죠? 여기에 쌀값, 전기요금,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상황입니다. 요즘 30, 40대 자녀들을 보세요. 아파트 대출 이자만으로도 월 200만 원씩 나갑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월 100만 원. 학원비, 과외비까지 더하면 200만 원도 모자라죠. 거기에 자신들 노후 자금까지 모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이 말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아시나요? 사랑은 있지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던 기억 있으시죠? 지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순간들. 예전엔 2층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계단 한 칸 한 칸이 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엄마 무릎이 아파라고 하면 병원 가보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함께 가줄 시간은 없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엔 서로 다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아프든 말든 힘들든 말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30년간 용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받았는데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다고 5천만 원을 내어줬죠. 남은 3천만 원으로 부부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아내 순희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돌봤어요. 그런데 밤마다 집을 나가려고 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1인실이 월 180만 원, 4인실도 150만 원입니다. 김철수 씨의 국민연금은 월 72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도 104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깨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1년 2개월 후면 돈이 바닥나요. 그럼 순희 씨를 어떻게 하죠? 집으로 데려와야 하나? 그럼 제가 쓰러질 것 같은데.
김철수 씨가 병원 복도에서 흘린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박영희 씨, 65세. 남편이 5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함께 살면서 은행 업무, 관공서 일은 모두 남편이 했었죠. 혼자 살면서 가장 막막한 게 뭘까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려는데 전화로 예약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시면 더 빨라요라는 말에 포기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정리 하나 하려고 가면 어르신 앱으로 하시면 수수료도 안 나와요라고 하지만 박영희 씨에겐 그 앱이 외국어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심했어요. 마트도 QR코드 찍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며칠간 장을 못 봤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이런 걸로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박영희 씨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이순자 씨, 72세.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대학 교수인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시설 괜찮은 곳은 월 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대기가 6개월이고. 그럼 집에 있을게. 혼자라도 괜찮아.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모시기엔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도 힘드니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세상이 이런 거지 뭐. 이 짧은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식은 현실적 한계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라고. 즉,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생존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진정한 윤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후라는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건강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니까요. 두 번째, 재정 관리.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최소 생활비가 월 150만 원이라면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니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비 전용 적금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30만 원씩 10년 적립하면 3,600만 원. 큰 병원비에 대비할 수 있죠. 세 번째, 디지털 역량.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을 익히세요. 은행 앱, 배달 앱, 병원 예약 앱. 이것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정기검진을 연 2회 이상 받고 있다. 현재 예상 노후 자금이 3억 원 이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비상시 도움받을 사람이 3명 이상 있다. 취미나 관심사가 2개 이상 있다.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3개 이하라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만 바라봤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성공한 노후 준비 사례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